아,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이 교사 교육 활동 보호 문제, 정말 뭐랄까,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교권 침해 이야기, 또 선생님들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요, 2023년 8월에 교육부가 내놓은 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있잖아요. 아, 그 종합방안이요? 네, 이 문서를 저희가 한번 좀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꼭 아셔야 할 그런 핵심 변화가 뭔지 저희가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요. 2022년 한 해에만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무려 3천 건을 넘었다고 하니까 3층 건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현장 교원들은 학생 인권이 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 이게 설문응답자 42.8%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았고요. 아, 거의 절반 가까이가요? 네, 교총조사에서는 83% 넘게 학생 인권조례 영향을 동의했다고 하고요. 또 일부 학부모님들의 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이런 것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번 종합방안의 첫 번째 큰 방향이 교권하고 학생 인권의 균형 찾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균형이요? 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고시, 그러니까 공식적인 지침을 통해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초중등은 물론이고 유치원까지 다 적용되고요. 뭐 조언이나 상담, 주의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휴대전화 같은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훈육, 훈계 방식까지 다 포함됐죠. 아, 예전에는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군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런 기준이 좀 모호해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학생의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요. 경기, 서울 등 7개 시도에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 조례 개정까지요? 네, 결국은 교실 내 규칙하고 교사의 지도 범위를 명확히 해서 좀 예측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사의 지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럼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들도 좀 강화되는 건가요? 아, 네, 당연히 그에 따라와야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 아동학대 신고 처리 방식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나 수사 전에 반드시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신고만으로도 바로 직위해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관행도 개선하고요. 그리고 학교 자체의 대응 능력도 키운다고요. 네, 그렇죠. 피해 교사가 원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줄여서 교보위라고 하죠. 이걸 적극적으로 열고 또 학교장이 사건을 막 숨기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고요. 아, 은폐나 축소 금지. 네, 그리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도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뭐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교내 봉사나 출석 정지 같은 건 먼저 조치한 다음에 교보위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선조치 후보고군요. 네, 그리고 학급 교체나 전학, 심지어 퇴학 같은 좀 중대한 침해는 학교 생활 기록도에 남기는 방안도 추진되고요. 아, 생기부 기재까지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지원 시스템 자체도 좀 손봤는데요. 교보위 심의를 교육지원청으로 넘겨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교원 배상 책임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보호장치를 마련했네요. 이 부분들을 보면 진짜 부당한 신고나 침해로부터 교사를 확실히 보호하고 또 문제 행동에는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지가 좀 읽히네요. 네, 그렇게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울타리를 치는 동시에 문제의 또 다른 축이죠. 학부모와의 관계 설정에도 좀 큰 변화를 줬습니다. 아, 학부모와의 관계요? 그게 세 번째 핵심 과제군요. 맞습니다. 바로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조한 부분인데요. 법 개정을 통해서 학부모 역시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 점을 명시하고요. 의무를 명시한다고요? 네. 그리고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아예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침해가 발생하면 뭐 서면 사과나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고 만약에 안 따르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와, 학부모 책임도 법적으로 강화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민원 처리 방식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앞으로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민원 대응팀이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서 교장 책임 아래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 이걸 만들겠다는 거죠. 24년부터 표준 모델을 확산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아, 그럼 교사 개인이 직접 민원을 다 받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는 아예 통합민원팀까지 설치하고요. 또 교사가 개인 연락처로 오는 민원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폭언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녹음하거나 관리자 동석을 요청하고 심하면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이야, 체계적이네요. 네. 당신께서도 이 변화를 통해 보시면 이게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 소통 방식을 체계화하고 또 악성 민원은 학교가 시스템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구나. 이걸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교육부 종합방안의 핵심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첫째는 교사의 생활지도 기준 명확화. 그렇죠? 둘째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교사 보호 강화. 그리고 셋째는 학부모와의 소통 시스템 개선 및 책임 강화. 네, 정확합니다. 이 조치들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미 시행 중인 것도 있고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024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권 회복이라는 그 절실한 노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담고 있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강화된 교사의 지도권하고 또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실제 학교 현장은 앞으로 어떻게 좀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죠. 아, 그 균형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이 제도적인 변화가 불러올 교육 문화의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그 균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신은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